안녕하십니까. 저번주에 자수에 이어서 오늘은 축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축토는 토입니다. 토인데 이게 겨울토예요. 이게 소환 지나고 입춘까지의 토니까 동토입니다. 얼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축이 매류에서 나왔습니다. 묵다, 매다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이게 꽁꽁 묶어서 저장하는 기운 이렇게 좀 저장성이 강합니다. 묶어서 저장하는 저장 기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입니다. 이 축시가 귀신이 드나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간보다는 축시만 이제 귀신이 좀 드나드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는 개신기라고 있습니다.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장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지장간이라는 거는 이 땅 안에 여러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글자가 한 가지만 뜻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요 토지만 요 안에 뭐가 있냐면 개신기가 있습니다. 이 신이 전해에 거둬들인 곡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곡식을 이제 봄에 싹 틔우기 위해서, 여기 물이에요, 개수가. 그래서 이 씨앗을 물로 잘 보관하고 있고 땅에다가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월 다음에는 인월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지금 인월이죠. 한창 지금 밖에 나가면 쑥도 나오고 뭐 냉이도 나고 달래도 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니까 여기를 대비한 이런 씨앗이랑 물이랑 땅이랑을 저장해 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축은 땅이지만 금의 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축자는 제가 아까 전에 저장성이 강하다고 했죠. 저장성이 강하다 보니까 축자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쌓아놓습니다. 저희 언니가 축자가 있는데 신축이 있습니다. 어떨 때 집에 가보면 고등학교 때 입었던 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언니 이거 왜 안 배워요? 그러면 야, 멀쩡한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추도 안 떨어졌는데 왜 버려? 이러면서 1년에 한 번은 입을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이 축토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활동성은 약합니다. 강하게 활동하는 여성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이 있겠죠. 인내심, 끈기, 저장 이런 의미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토가 중요한 게 탕화살을 입니다. 탕화살이 있는 사람들은 불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도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정신적인 축인원과 탕화살 대표적인 인자인데 올해 병원이죠. 그래서 이 탕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 조심하시고 가스 조심하시고 뜨거운 물, 뭐 화상, 그다음 응독 뭐 그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 나타내는 글자를 볼까요? 축은 금고,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화 입장에서는 금이 재성이라고 해서 돈이거든요. 돈을 내 앉은 자리에 묻어놨기 때문에 은행장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은행장인데 정축일주더라고요. 그다음에 금보다 보니까 금융,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필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필터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정형외과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척도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라면 이 사람은 이게 실제로 뭐 소아과 이런 거보다는 정형외과가 많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축이 소입니다. 소라서 소는 되새김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도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원한 관계가 있으면 끝끝내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축자가 많으신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 끝끝내 뒤에서 씹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축이 있고 미가 있고 다가 있으면 이 사람은 무슨 병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장병이랑 당뇨병이 잘 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제가 축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필터라고 했죠. 이 필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가 만약에 지지로 짜여져 있다면 일단 잠이 원진 짜죠. 그 다음에 축미충 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술형 짭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안정이 안 되죠. 항상 이렇게 원진, 충, 형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이 필터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심장이라든지 당뇨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축토가 연월일시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축의 대표적인 저기는 축적지지입니다. 모든 기운을 여기다가 축적시켜 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일에 있을 때, 시에 있을 때 한번 볼까요? 연에 있을 때는 관직불소라고 합니다. 관직불소라는 거는 관직이 적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직이 높다, 많다 뭐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이 축이 소처럼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꾸준히 일한다. 깨부리지 않고 일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과가 조상님들이 이렇게 간직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월에 있을 때는 부모 후덕입니다. 부모 후덕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꾸준히 일하고 깨부리지 않은 이유 당연히 부모 덕이 있겠죠. 그 다음에 1, 2를 볼까요? 애정 소실입니다. 첫 번째 인연은 잃어버린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축은 차갑습니다. 근데 애정이 차가우면 안 되겠죠. 이게 모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야지 온기가 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건데, 이 축도 자체가 동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난 인연은 서툴기도 하지만 너무 냉정해서 좀 애정사의 첫 번째 인연은 맺어지기 힘들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는 적불득자입니다.
거는 뭐냐면 공을 쌓아야지만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똑같은 다음인데 축이 동토이다 보니까 이 생명의 씨앗은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축토가 있으니 동토에서 이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축토가 시지에 있으면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걸린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무 심상한 것 같은데 대운에서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본인 대운이 축대운에서 임대운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변화가 가장 심합니다. 왜냐면 이 축은 음이 강하고요. 이는 어떻게든지 다 양이거든요. 인호술로 놀죠.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양이죠. 그 다음에 차수로 봐도 이게 양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드디어 이제 겨울을 이기고 삼음에서 음을 대적할 만한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을 인내 와야지만 이 삼양이 이 음을 밀어내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따뜻함을 이제 표현해낸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인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다 양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하고 인이 대운에서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남자는 축대운까지를 잘 씁니다. 남자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넘어갈 때 보통 좀 힘든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여자는 축대운에 좀 힘들다가 이 인대운에 오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화가 많습니다. 축대운까지 내가 힘들었다면 이 인대운부터는 잘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축대운에 잘 나갔던 사람은 반대로 인대운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 깊게 보시고,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축대운을 지나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러면 좀 줄이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다음 대운이 인대운이다 그러면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